어제 깜짝 상승을 시작했었던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기도 했었으나 그때 당시 숏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이 큰 뉴스가 있었다. 바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숏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부가 시장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 기관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에서 책임있는 혁신 촉진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암호화폐에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혁신. 그런데 디지털 자산 혁신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 재무부도 당연히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성명을 밝혔었다가 갑작스럽게 또 삭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자, 아무튼 행정명령 내용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 해소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전 정부 법률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이크 체르빈스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 다행히도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제한이나 규제는 없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빠르고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작했었던 비트코인은 4만 달러대의 저항을 뚫고 41,9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타고 있는 상황, 42,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위해서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도 힘을 열심히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외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강력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미국 증시, 오늘은 보란듯이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이 미국 증시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금과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으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금과 오일 같은 경우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이모라고 볼 수 있는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최근 밝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도 영향력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면은 자신들이 선구자가 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디 더욱더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미워하는 사람도 여전히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새로운 법안은 푸틴과 측근들이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를 한번 통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솔직히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제재를 강화시키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 제재 범위에 분명히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는, 자, 과연 해당 법안 및 제재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러시아 사람들의 암호화폐 관련된 계정까지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자 갑자기 프라이버시 코인 혹은 이 다크 코인이라 불리는 코인들의 상승이 최근 목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모네로 같은 경우는 16.38%,
GCash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하면서 다크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지금 다 함께 올라가고 있죠, 코인들이. 다음으로 한편 태국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관광객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태국 푸켓에 현재 4천여 명가량의 러시아 관광객과 400여 명가량의 우크라이나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자국 통화가 막 30%가량 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질 않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사용이 갑자기 중지되는 등 이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태국 정부가 이를 알아채고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가지가지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설계에 참여하려 한다라고 부통령이자 총리인 셰이크 무함 씨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미래는 암호화폐 자산을 설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비트코인 가지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운용 자산 규모 4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영국 암호화폐 투자 솔루션 업체인 코퍼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느냐? 그 단계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3위 거래 같은 경우는 그제 이어서 어제도 412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분석가들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큰 방향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33,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거나 혹은 46,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추세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지선이나 중요한 저항을 뚫어줘야만 한다라고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횡보 및 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상방 저항, 그동안에 올라가려고 했었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길목을 가로막았었던 44,000달러 위에 저항을 뚫고 안착한 후에 46,000달러대까지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인모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저항은 확실하죠. 이것을 뚫어야만 위로 갈 수 있겠다. 이거 뚫으면 5만 달러대까지도 간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해당 저항을 뚫고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고개만 빼꼼 내밀었다가 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뚫고 안착할 수 있으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급작스러운 상승 후에 급작스러운 떡락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도 있었는데요. 자, 프랙탈을 봐라,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흐름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상승하는 척 했지만은 결국 저항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될지는 비트코인이 어떤 저항을 뚫느냐, 어떤 지지 아래로 내려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러시아 제재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개발자가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다. 웨이브라는 암호화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조정을 받게 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염두에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가 그들의 고객들에게 갤럭시 디지털의 이더리움 펀드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투자를 종용하는 골드만삭스. 그러나 이더리움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이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약간의 상승 후에 2,900달러 선에서 밀리게 되면서 좀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역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이더리움도 따라서 오를 것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이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이더리움 1.0과 2.0의 병합,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병합이 완성이 될 경우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줍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투자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보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지켜보시느라고 잠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찌됐든 암호화폐 채널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식이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해주시면은 제 채널에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